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딜러들은요, 침수차에 침자만 들어가도 치가 막 떨려요. 치가. 플로어 매트가 침수가 되어도 침수다. 부분 침수, 안전 침수로 나누는데 플로어 매트만 그 창문을 열어놓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도 침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 많은 소비자분이 모르시는 경우가, 중고차 기능장의 의견은 침수차에 대한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처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성능 점검장의 침수 판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중고차를 찾는 지름길, 중고차 기능장의 구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고차 기능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댓글도 유튜브에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댓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많이 못한 이유가 한 분 한 분 정말 꼼꼼하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비대면 거래, 알선 판매, 저희 자사차 판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꼼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해드리고 검수해드리고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기능장으로서 보다 더 진솔하게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8월 초에 발표된 그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고차 소비 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어떤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개선을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진솔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법이 개선이 되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자루를 뽑아주신 관계부처 합동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매 가격 투명성 개선, 그러니까 뒤쪽에 깜깜이로 숨어있던 매도비, 알선 수수료 그런 것들을 차량 가격에 다 포함해서 한다는 너무 좋은 취지고, 두 번째 성능 상태 점검 신뢰도를 좀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자 보증 책임의 강화, 또 네 번째 내차 팔기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크게 4개로 전 판단을 했습니다. 가격 투명화라고 성능 점검 강화, 투명화라고 했는데 차량 가격 외에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총액을, 부대 비용들을 투명하게 가격에 포함해서 한다는 거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성능보험을 개편한다고 해서 2020년에는 대당 한 37,000원이었는데 작년 기준 8만원 정도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2.2배. 근데 이게 상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자동차 보험은 15% 전후가 보험사업비인데 40에서 50%가 엄청난 비용이 보험사업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업비는 모집 수수료, 보험사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부 자료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모집을 하는 거는 이게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떠나서 모집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딜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어떤 성능 점검 보험료를 받아서 성능 점검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성능 점검장은 성능 보험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그리고 성능 협회, 요즘 협회가 성능 점검 협회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 제가 디테일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으니까요. 그 정도 물음표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책임 중심 제도를 이제 점검자 중심에서 판매와 매매업자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고요. 현재는 성능 점검자가 하다 보니 성능 점검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하자보증 책임의 중심이 되어서 보험 가입, 보험료 부담도 매매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하자보증 환불제도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설왕설래가 많고 어떤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끝까지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점검 오류 처벌이 침수, 사고, 이력 등 중유 항목 오류는 무과실 제재하여 그간 소비자가 항의해도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폐단을 근절한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은 침수의 판정 기준에 대한 어떤 법적 효력이라고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침수는
보험회사는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진 경우,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보험회사는 침수 이력을 카 히스토리에 남기게끔 현행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고차 쪽은 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상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 장치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를 자동차 관리법상의 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이 발표가 되었죠.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총 16페이지로 돼서 꼼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성능 점검장에서는 정비 요령, 진단 이런 것들 하는데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플로어 매트가 침수가 되어도 침수다. 부분 침수, 안전 침수로 나누는데 플로어 매트만 창문을 열어놓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도 침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 많은 소비자분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헤이딜러 제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성능 점검자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임은 지래요. 책임은 져야죠, 잘못됐으면. 이렇게 점검 요령, 실내는 핸들 하단부 컬럼과 브레이크 플레이트 녹 발생 여부, 실내 악취, 침수 흔적, 퓨즈 박스, 도어, 엔진 룸, 하체 플로어, 트렁크, 전기 배선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이드라인이 안타깝지만 침수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른 침수차 관리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법적 책임은 성능 점검장이나 매매업자가 다 지게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해 주셨는데, 결국은 법정에 가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게 된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차제에 성능 점검장에 제가 중고차 기능장의 의견은 침수차에 대한 지금처럼 가이드라인처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성능 점검장의 책임 성능 점검자가 침수 판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침수차가 다 침수차가 아닐 수도 있고 침수차일 수도 있고, 현행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성능 점검장에서 침수차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법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법은 개정되고 하고 있잖아요. 책임도 있다면 권한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고차 기능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능 점검장과 매매업자의 권한도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다 더 꼼꼼하게, 보다 더 디테일하게 침수차라는 걸 확인해서 유통이 안 되어야 되죠. 중고차 딜러들은요, 침수차에 침자만 들어가도 치가 막 떨려요. 치가 무서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불법으로 침수차를 세척을 해서 정비 이력을 남기지 않고 하는 업체들을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토부 관계자분들, 그분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실게요. 그래서 플랫폼에도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로라는 게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전 이 비대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깜깜이, 그러니까 전차주분들 전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독자님들. 자기 차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데 숨겨요. 근데 그런 결함이 언제? 시속 100km에서 한 30분 이상 운행해야 한 번 나온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특정 조건, 빗물 있는 데를 한 번 요철을 빵 쳤을 때 시동이 꺼진다. 그런 것들은 운행하는 차주분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을 숨긴단 말이에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클레임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3일, 4일, 5일, 며칠 이내에 클레임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임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 차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고차 딜러가 다 독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책은 저는 너무 좋게 봤습니다. 가격은 더 투명하게, 성능 점검은 더 정확하게, 판매자의 책임은 더 명확하게, 소비자의 보장은 더 강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능 보험 비용 구조의 투명성, 아까 15%인데 40% 이상이 되었던 부분, 침수 책임 강화에 맞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 법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판매자의 플랫폼 거래 시 간헐적 고의 은폐 하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와 정상 영업 딜러 모두가 납득할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중고차 시장이 좋아지고 더 투명해지고 개선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차 기능장의 다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진 없이 직접 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진 없이 제가 판매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챙기냐? 제가 일한 노임에 대한 수수료, 적정량의 수수료 현재는 40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정직하게 알리겠습니다. 차량 가격을, 차량 상태를, 그리고 제가 점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를 잠깐 확인한다고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1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한 거 아시잖아요. 좋은 차, 안 좋은 차를 감별하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판매한 차량을 판매하고 나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차량 선별, 직접 검수, 가격 협의, 계약, 사후 관리까지 국가가 공인한 자동차 정비 기능장인 중고차 기능장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차 한 대보다 한 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고차 보호자 대책 관련해서 법이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판정을 누가 하느냐 또 객관적으로 한번 그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 걸 저 개인적으로 중고차 기능장은 성능 점검장의 책임 성능 점검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책임도 없이 어떤 권한도 없이 침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오류는 무과실 제재하며 라는 문구는 조금 가혹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점검 잘 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보다 고객분들 편에서 더 좋은 차량을 찾을 수 있는 중고차 기능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고요. 언제든지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알선 판매 최저가, 비대면 판매 보다 꼼꼼히, 저희 매입한 자사차 판매 보다 더 꼼꼼히 판매해 드릴 수 있는 중고차 기능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중고차를 찾는 지름길, 중고차 기능장의 구독입니다. 중고차 기능장